맨시티를 잡은 토트넘,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일정은 빡빡합니다. 목요일 새벽 번니 원정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는 미들즈브로하고 FA컵 16강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맨시티전부터 무려 원정 4연전이에요. 이게 선수들한테 굉장히 피곤하고 좀 번거로운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버텨내야 될 텐데, 일단 맨시티전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워낙 밀린 경기가 많은 데다 원정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 피로도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맨시티전에 부활한 쏜 케인 콤비네이션을 바탕으로 힘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질 경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된 번리전인데요. 지난번에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원정까지 가긴 갔는데 라커룸까지 갔다가 다시 나와서 철수를 했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푸스카스상을 안겨주는 상대이기 때문에 반갑기는 한데,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번리에게 늘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데뷔하고 나서 첫 6경기에서는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념비적인 정말 역대급 골을 시작으로 손흥민 선수는 현재 번리 상대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결장했던 한 경기는 이제 비겼었고, 그 경기 외에는 이제 승리를 좀 거두고 있는데 또 실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는.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최근 3경기 번리전 출전하면서 2골 또 3개의 도움, 굉장히 알토란 같은 성적을 내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고민은 이제 라인 끌어올리는 팀한테는 강한데 그렇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꽤나 아주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우스햄튼, 울버햄튼한테 홈에서 연패, 정말 충격적인 연패였고, 근데 맨시티는 또 그들을 홈에 가서 원정을 가서 잡아버리는, 또 리버풀전도 그 전에 굉장히 선전을 좀 했죠. 비기긴 했습니다만 아쉽게. 일종의 도깨비 팀인데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제 콘테 감독의 압박 축구가 갖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콘테 감독이 자신의 축구가 카운터 어택으로 재미를 봤다는 분석에 고개를 좀 갸웃하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카운터 어택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역습으로 번역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전술적으로는 이른바 트랜지션 상황, 공수전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 공을 빼앗은 뒤에 상대가 다시 수비 진영을 구축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또 직관적인 움직임으로 골을 노리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날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보여준 축구, 그러니까 특히 골로 이어진 상황은 역습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워낙 수비 라인을 높게 세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 상황이 토트넘의 역습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격권을 되찾은 직후에 곧바로 빠르게 앞으로 배달하는 방식의 축구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골 장면 분석했던 캡처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장면들, 그리고 그 이전 과정들이 토트넘이 좀 확실히 좀 뒤에서 만드는 과정, 빌드업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역습이라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수비 라인 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의 프레싱을 버티고 또 전진 수비 포지셔닝을 좀 유인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으니까요.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꽤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드러낸 이런 전술적인 작업이 카운터 어택으로 치부되는 게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 작업이 약팀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을 돌려도 전진하지 않는 수비, 또 케인이 풀매를 맡아가지고 밑에서 작업을 해도 딸려 나오지 않는 상대 팀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어떤 팀과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공간도 쉽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수비를 유인해주고 또 뒷공간을 좀 파고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팀들을 만나서는 굉장히 콘테 감독의 축구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번리전 역시 그렇게 될 공산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기일수록 어떤 공격진들의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는 중원에서의 경쟁력이라고 보는데요. 좀 다행스럽게도 토트넘이 이 부분에서 강점이 좀 최근에 생겼습니다. 스킵하고 호이비에르도 올 시즌에 나름 잘 해왔던 토트넘 중원의 조합입니다만,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미드필더를 상대로 볼 간수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종종 어이없게 털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을 벤탄쿠르가 잘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의 장점은 좀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 예.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라 태클할 때 하고 서 있을 때를 확실히 잘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의미한 타이밍에 전진 패스를 구사한다는 점. 그러니까 볼을 뺏어낸 이후에 그냥 걷어내기 식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볼을 잡고 뭐 전진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와 아니면 볼을 잡고 좀 타이밍을 죽여줄 때와 앞쪽으로 패스할 때와 이런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다는 거. 이게 저는 기존 두 선수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도 벤탄쿠르는 100%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나와서 이제 그 파트너가 이제 콘테를 뿌리친 호이비에르가 좋긴 한데 상황을 좀 봐야겠죠. 설마 윙크스를
자, 얼마 전까지 꼴찌를 달리던 번니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1월 말부터 번니 대진이 굉장히 극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뜻밖의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번니 최근 5경기 전적인데 일단 최근 5경기 여기서 이제 아스날, 맨유, 리버풀 이 세 팀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최소 3패는 안고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그런 일정이거든요. 근데 이 세 팀을 상대로 2실점밖에 하질 않으면서 2무 1패 기록을 했습니다. 5경기를 통틀어서는 이제 1승 3무 1패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이 팀은 올 시즌에 이전까지 1승밖에 하지 못하고 꼴찌에 처져 있던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브라이튼 원정 가서 승리도 승리입니다만은 무실점에 무려 3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했어요. 올 시즌에 이 경기 전까지 17골밖에 넣지 못했던 번인데 브라이턴이 올 시즌에 토트넘보다도 실점이 적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보시면 이 팀을 상대로 골을 다 만들어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팀골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92년생 네덜란드 공격수죠. 바웃 베고르스트입니다. 키가 197cm나 되는 장신 공격수인데 이번에 그 뉴캐슬이 데려간 뉴질랜드 공격수죠. 크리스 우드의 대체자로 딱 이제 영입을 한 선수인데 우드 팔고 받은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영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임팩트는 그 이상입니다. 션다이치 감독이 포스트 플레이를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분인데 베고르스트가 지금 4-4-2 빅앤스몰 조합의 번니 공격진에서 물론 골도 넣었습니다만 연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수비 라인 끌어내리면서 동료에게 공을 연결한다거나 또 동료가 만들어준 찬스를 논스톱으로 더 좋은 위치로 좀 빠르게 전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3시즌 반 동안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에서 뛰면서 118경기에 59골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생산성을 보여준 선수인데 골도 골입니다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특히 번니에 와서 아주 빠르게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연계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브라운힐이라든가 에런 레논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의 어떤 득점 기회를 많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못 막으면 토트넘 또 약팀한테 진다는 얘기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번니가 토트넘보다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골을 넣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베고르스트 놓쳐가지고 한 골 내주면 경기 질질 끌려가다가 막 비기거나 질 수 있는 그런 상대라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백전노장이죠. 87년생 윙어인 토트넘 레전드 출신인 에런 레논도 부활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날아다니면서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또 오늘 친정팀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그 이영표 선수랑도 함께 뛰었을 정도로 좀 노장 선수인데 아무튼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한 방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순위표 보시면 번니는 오랜만에 탈골찌하면서 19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강등권 탈출도 좀 가능한 순위입니다. 17위 뉴캐슬하고 승점이 5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지금 번니는 경기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위권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팀이고요. 물론 지난주 브라이튼전이 고작 시즌 2승째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뭐 지금 또 분위기라는 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보는 김에 토트넘 순위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8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아직은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번니전 지거나 비기면은 이거는 뭐 탑4에겐 더 이상 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순위 경쟁권 팀들의 결과가 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번니전 목요일 새벽입니다. 입중계 진행하니까요. 같이 보시고요. 승수 씨도 꼭 오세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볼빠.